안녕하세요. 맘띵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뵌 이유가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고등학생들이 기말고사가 들어가죠. 그래서 현재 2학년의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방송으로 찾아뵌 이유는 제가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제가 한국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보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온 아이들도 보고 반면에 공부를 아예 안 하는 아이들까지 모두 다 접해봤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을 제가 발견해서 그 점을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거 성적 올리는 비법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단순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간과하고 있다라는 점이 정말 아쉽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시험 보고 나서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틀린 문제를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이요,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잘 푸는 것, 그 위주로 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다라고도 자기가 틀린 것이 있으면 그게 왜 틀렸지를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냥 단지 이건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모르는 문제를 한번 보아서 이해했다고 나서 그게 이해가 될까요? 전혀 안 합니다. 그 문제는 또 시험에 나오면 100명 중에 100명 아이들이 꼭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틀린 문제를 절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가 이제 아이들이 시험 전에 보면 기출문제 같은 거 많이 풀잖아요. 그럼 기출문제 많이 풀고 나서 채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나서 복습을 해야 되는데 또 틀린 거 복습을 했어. 그러면 얘 복습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복습하냐 보면 이 질문은 이게 대답이구나. 그렇구나라고 넘어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 한번 봐보죠. 아이들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수학 같은 경우 많이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수학에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해도 그만한 성적이 나오지를 않아서 이 학원으로 갔다가 저 학원으로 갔다가 뭐 선생님도 여러 번 바꿔보고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아이 엄마 같은 경우는 선생님 바꿀 때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 성적만 올려달라고. 그런데 아이가 성적이 올라가질 않아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봤을 때 그 아이가 머리가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 공부 스타일을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틀린 문제, 왜 틀렸는지 자기 것으로 절대 만들지를 않아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가고 자신 있는 문제만 주력하는 거였어요. 그 아이 점수는 아무리 자기 자신을 공부해도 점수가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시험 이제 보기 일주일 전에 아이들이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무리를 짓는 방법을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었는데 그 자기가 맞았던 문제를 복습할 것이 아니고 모르는 문제를 꼼꼼 복습하셨던 거예요. 틀린 문제, 왜 틀렸는지에는 왜 자기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내가 확실히 이해해야 되는지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점만 바꿔도 금방 제가 틀린 문제 바꾸는 거 있죠? 그것만 바꾸는 공부 습관 들이면 여러분들 점수 확 차이가 난다라는 점 제가 보장해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아이들이 좀 많이 좀 실수하는 게 하나가 이제 실수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시험을 딱 보고 나서 너 왜 이거 이렇게 틀렸어? 예를 들어 뭐 수학 문제나 영어 문제가 국어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틀렸어?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틀렸어? 라고 말을 하면 아이들이 100%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실수예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그와 비슷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왜 틀렸어? 그러면 또 실수예요. 항상 하는 말이 실수예요, 실수예요, 실수예요. 그런데
실수도 습관입니다. 제가 정말 실수 때문에 시험을 망친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 반면에 실수 때문에 시험을 망친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모르면 배우면 돼요. 모르니까. 하지만 실수는 자기 자신이 알면서도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 그 자체는 남이 도와줄 수 없어요. 왜요? 자기 자신이 알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걸 틀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아이들 성적표라든지 뭐 모의고사 성적표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학교 시험도 있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특히 뭐 모의고사 성적표라든지 그다음 학교 뭐 중간 기말고사에서 문제집을 딱 가지고 오면 예를 들어서 뭐 영어 같은 경우도 그 서술형 고등학교는 서술형이 많이 나오잖아요. 영작식으로. 그러면 서술형에 나오는 영어 구문들이 대부분 비슷하거든. 뭐 not only able also be라든지 아니면 뭐 간접 의문문의 어순 배열이라든지 아니면 관계 대명사를 활용한 문장 배열이라든지 그 어순 구조 아니면 요즘 잘 나오는 거 도치 구문이라든지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어순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어순은 아이들이 기본적인 구문하고 문법만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틀려요, 아이들이. 왜 틀렸냐고 물어보면 또 틀리냐고, 왜 또 틀렸냐고 물어보면 실수입니다. 못 봤어요. 라는 정답이에요. 그리고 실수는 습관이기 때문에 실수를 반드시 잡으실 필요가 있어요. 실수 잡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금방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기 자신이 평소에 틀린 문제가 왜 틀렸는지 틀린 문제에 중점을 두실 때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한번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실수 안 하면 점수가 어느 정도 향상될까라고 믿으세요? 분명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실 겁니다. 10점 이상 정도 점수가 향상이 된다는 점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말고사 실수 없이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